마늘, 양파 2차 추비와 향후 4월과 5월 해줘야 할 일. 난지역 마늘입니다. 주농부가 오늘 할 일은 마늘, 양파 밭에 2차 추비를 해주고 마늘에 소금을 뿌려주면 좋다는 영상들이 많아서 남이 장에 가면 거름지고 장에 가듯 소금을 직접 뿌려줄 수는 없으니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주고 이제 향후 4월과 5월에 구가 비대해지는 생육 중 양분 흡수에 맞춰 주농부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비대기의 저고는 18도에서 20도이고 이제 날씨가 20도 전후로 마늘통이 커지는 시기가 되겠네요. 25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장애가 되므로 4월과 5월이 마늘밭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마늘구는 줄기가 비대해서 생긴 것으로 3월 21일에 살펴본 마늘구 성장 모습인데 3월 21일의 마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일정한 영양 생장기를 거쳐 적합한 환경이 되면 잎편이 분화가 되면서 지화부의 잎집 아랫부분에 구가 생겨나는데 잎편은 분화가 된 것 같고 얇은 조각 모양인 것. 이제 쪽이 굵어지기 시작하겠네요. 쪽이 모여서 마늘구가 되니까요. 난지역 마늘의 쪽 분화기는 보통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쪽 비대가 시작되는 시기는 4월 상순에서 4월 하순 정도로 4월과 5월에 마늘통이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지형은 난지형보다 대략 한 달 정도 늦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영양 공급이 필요하므로 지난 2월 15일에 1차 추비를 해줬고 오늘 3월 21일 2차 추비를 해줍니다. 추비는 2번으로 마칠 생각입니다. 추비량이나 방법 등은 1차 추비 영상에서 언급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2차 추비는 질소, 요소와 황산칼리, 단일 비료를 혼합하되 질소 비료는 기준 12량보다 줄여서 조금만 주고 주로 칼리질 비료인 황산칼리 위주로 뿌려줍니다. 추비의 기준은 포장지에 17에서 19kg을 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한 번 줄 때마다 17에서 19kg을 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총량이거든요. 2번에 걸쳐서 주면은 나누기 2를 해서 주면 되겠고 3번이면은 나누기 3을 해서 주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300평당의 기준이거든요. 질소는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지금 시기 이후에 과잉이 되면 2차 생장, 불마늘과 저장성이 안 좋아지므로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지요. 또한 마늘은 4월 이후부터는 질소보다 칼리 흡수량이 더 많고 저장 중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2차 추비 3월 23일에는 질소는 주지 않고 황산칼리만 주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올 2월 29일까지도 텃밭 그늘막 밑에 걸어두었던 마늘이 썩지 않고 잘 버티더군요. 작년에 수확했던 마늘인데 텃밭 그늘막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서 보관해왔던 마늘인데 지금은 거진 다 먹고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오늘이 2월 29일인데도 아직도 마늘이 썩지를 않고 그대로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텃밭은 조금씩 심지만 전문적인 저장시설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생산되면 다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황산칼리는 추비에서 빠지지 않고 주는 이유는 마늘은 황을 매우 좋아하는 작물이고 마늘의 고유 향미를 내는 알리신의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구가 커지게 하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맛을 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황이 함유된 황산칼리를 사용합니다. 염화칼리도 있는데 밭작물에는 황산칼리를 사용합니다. 묘가 적고 엽수가 적은 상태에서는 작은 구가 형성되겠고 엽수가 증가하고 뿌리가 충분히 뻗은 다음에 통이 큰 구가 될 텐데 구의 비대기에 잎이 마르거나 병이 들거나 30도 전후에 고온이 되거나 하면 큰 구가 형성되지 않겠네요. 마늘과 양파 밭에 2차 추비를 하고 있네요. 비닐 멀칭 위에 흩어 뿌려주면 되고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추비를 해줍니다. 가급적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비가 오기 전에 뿌려줘야 비가 오면 물에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양파에도 황산칼리하고 요소비료를 혼합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요소비료는 기준량보다 아주 조금만 혼합해서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 줍니다. 소금을 직접 땅에다 뿌려주면 효과는 더 좋겠지만 염류 직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면 시비로 해줍니다. 토양에 염류가 직접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작물이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물에 있는 수분이 빼앗기기 때문에 작물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바닷물 원액을 그대로 뿌려줘도 해가 없다는 농진청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는 20배 희석으로 연면 시비했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21일은 10배 희석으로 연면 시비해 주겠습니다.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 주는 이유는 작물은 채소 양분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농부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채소 양분의 법칙은 작물의 수확량은 가장 부족한 양분량에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양분을 많이 줘도 작물이 다 먹지를 못하고 그냥 흘러 넘쳐버리기 때문에 낭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작물이 자라는 데는 다량 원소인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P, 인산, K, 칼륨, CA, 칼슘, Mg, 마그네슘, S, 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탄소, 수소, 산소는 공기 중으로 얻기 때문에 일부러 줄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비료를 통해서 많이 주고 있지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채소 양분의 법칙과 같이 미량 원소들은 조금 필요로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원소이므로 미량 원소는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 궁소 등이 있겠네요. 이런 미량 원소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바닷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 또한 바닷물은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 믿줘야 본전이다는 생각으로 미량 원소들의 공급을 위해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 주고 있습니다. 와, 이쯤 되면 보시는 분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슨 말을 혼자서 하고 있나 하실 텐데 팍팍 줄이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향후 4월과 5월에 해줄 일은 4월 말쯤 되면 마늘 종이 올라옵니다. 종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이유는 구가 비대해야 되는데 종의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올라오면 제거를 해 줘야 합니다.
구비대기에 물주기를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4월과 5월은 비가 오지 않는 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주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물주기는 대략 수확 20일 전에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4월 중에 마늘과 양파는 구근이므로 알을 크게 하는 주로 수용성 인산, 수용성 가리, 수용성 붕소, 수용성 몰리브덴이 함유된 영양제 연면 시비를 2번 정도 해주고 끝낼 생각입니다. 마늘 잎끝이 보라색이거나 하는 것들이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나 충해 때문이 아니라 봄철 잦은 비로 배수가 좋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